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오늘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천연 화장품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정들로 원료들을 추출하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천연 원료와 천연 유래 원료, 그리고 물, 그리고 자연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원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천연 원료에는 유기농 원료, 식물과 동물에서 추출한 원료, 미네랄 원료가 있어요. 이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그리고 동물성 원료, 미네랄 원료에 대해서는 저희 책 시크릿 노트 지금 보고 계신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용어 사전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천연 유래 원료는요, 유기농 유래 원료, 식물 유래 원료, 동물 유래 원료, 미네랄 유래 원료가 있습니다. 천연 원료와 천연 유래 원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천연 원료는 원물 자체로서 전혀 가공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 고시에 사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을 한 거고요. 천연 유래 원료는 이 원물을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원료를 말합니다. 이제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 물 외에 허용 기타 원료 및 허용 합성 원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천연 또는 유기농이라고 해도 자연에서 대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에서 총 중량의 5% 이내로 기타 원료 및 합성 원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벤조일 애시드 및 그 염료, 벤질 알코올,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료, 소르빅 애시드 및 그 염료, 데하이드로 아세틱 애시드 및 그 염료가 있어요. 이 5가지 원료가 익숙하시다면 공부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보존제 공부할 때 나왔던 원료들이죠. 먼저 하나씩 살펴보시면 벤조일 애시드 및 그 염료는 보존제로서 0.5%의 최대 함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씻어내는 제품의 경우에는 2.5%까지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벤질 알코올 또 나왔네요. 이 벤질 알코올은 전 강의에서 착향제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도 해당되는 원료였어요. 이 벤질 알코올이 보존제로 사용될 경우에는 1%의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료죠. 그리고 그 다음도 아주 중요한 저희가 몇 번이나 강조했었던 원료입니다.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료인데요. 보존제로서 0.5%까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드름 기능성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었죠.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0.5%까지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자료 제출을 한다면 인체 세정용의 2%, 그리고 사용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에는 3%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원료였습니다. 그 다음은 소르빅 애시드 및 그 염료인데요. 이 원료 역시 보존제로서 0.6%의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데하이드로 아세틱 애시드 및 그 염료는 0.6%의 사용 한도를 가지지만 에어로졸 스프레이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였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공부하실 때 보존제를 공부하시면서 이 원료들은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였지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덜 헷갈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시니까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데나토늄 벤조에이트, 3급 부틸 알코올, 프탈레이트류를 제외한 기타 변성제입니다. 이 성분들은 에탄올의 변성제로 사용된 경우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소프로필 알코올도 허용 기타 원료, 허용 합성 원료로서 5%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이온 봉쇄제인 테트라 소듐 글루타메이트 디아세테이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 부분인데요. 이 성분들은 총 사용량이 2%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디알킬 카보네이트, 알킬 아미도 프로필 베타인, 알킬 메칠 글루카미드, 알킬 알포 아세테이트, 디아세테이트, 알킬 글루코사이드, 카르복실레이트, 카르복실 메칠, 그리고 식물 폴리머 이렇게 있습니다. 또 두발 수염 제품에 사용을 하고 있는 원료도 있어요. 식물성 폴리머, 하이드록시 프로필, 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디알킬 디모늄 클로라이드, 알킬 디모늄 하이드록시 프로필, 하이드로라이스드,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두발 수염 제품에 사용을 하는 원료가 있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길고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눈에 익숙해지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주관식으로 나오기보다는 객관식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눈에 익힌다는 느낌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허용 기타 원료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레시틴 및 그 유도체, 안나토가 있고요. 라놀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라놀린은 동물성 왁스로서 양의 털에서 추출하는 유성 원료에 속한 원료였죠. 그리고 베타인, 알킬 베타인도 있고요. 잔탄검, 카라기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잔탄검과 카라기난은 고분자 화합물에 해당하는 원료로 화장품에 점도를 줄 때 사용하는 원료였었죠. 또 토코페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코페롤은 비타민 E였죠. 그리고 토코트리에놀, 오리자놀, 피토스테롤, 카로티노이드, 잔토필도 있고요. 글라이코 스핑고리피드 및 글라이코리피드도 허용 기타 원료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연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된 원료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기 아주 좋은 부분이겠죠? 앱솔루트, 콘크리트, 레지노이드는 천연 화장품에만 허용된 원료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원료들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5%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석유화학 부분에 해당하는 원료들은 2%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원료들이 다음의 물질에 의해서 오염돼서는 안 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중금속, 방향족 탄화수소, 농약, 다이옥신 및 폴리어마비페닐, 방사능, 유전자 변형 생물체, 곰팡이 독소, 의약 잔류물, 질산염, 니트로사민에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딱 봐도 안 좋은 것 같죠? 조금 생소한 단어들만 설명을 드리자면 방향족 탄화수소는 방향족성을 가진 탄화수소로 벤젠이나 톨루엔, 나프탈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이옥신은 일반적으로 비닐 같은 것을 태울 때 발생되는 독성이 강한 화합물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벤젠고리에 염소가 결합하고 그 화합물에 산소가 결합을 하면 다이옥신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화학적으로 나가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 다이옥신은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바로 환경호르몬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옥신은 환경호르몬과 연결해서 외우시면 더 쉽게 외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니트로사민은 질소와 산소가 섞여져 있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역시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발암 물질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함께 엮어서 외우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오염물질에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천연 원료와 천연 유래 원료를 추출하는 제조 공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물리적 공정, 화학적 공정, 생물학적 공정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물리적 공정을 거치면
천연 원료를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으로 가공을 하면 천연 유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물리적 공정에 어떤 예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물리적 공정은 물이나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용매로 추출해야 합니다. 물리적 공정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흡수, 흡착, 탈색, 탈취, 여과가 있습니다. 이 공정은 불활성 지지체, 즉 사용하는 물질에 반응성이 없고 화학적 방법으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사용해서 이 해당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분쇄, 원심 분리, 상층액 분리, 건조와 같은 공정이 있고요. 탈고무, 탈유라는 공정도 있습니다. 이 공정은 천연 물질에 있는 특정 고무 성분이나 기름 성분을 분리하는 공정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탈테르펜 역시 테르펜유라는 기름을 증기 또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용매, 천연 용매를 통해서 분리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결 건조, 증류 또는 추출과 같은 공정도 있고요. 혼합, 삼출, 압력, 멸균, 채로 거르기, 달인, 냉동과 같은 공정도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우려냄, 그리고 정제수나 오일에 담가서 천연 원료를 부드럽게 하는 메서레이션 공정이 있고요. 마이크로웨이브, 결정화, 압착 분쇄, 초음파, UV 처치, 진공, 로스팅, 탈색과 같은 공정이 물리적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입니다. 이 공정을 할 때 석유화학 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모두 회수되거나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 방향족, 알콕실레이트와 할로겐화, 니트로젠 또는 황유래 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공정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알킬화, 수화, 회화, 수소화, 탄화, 중화, 복합화, 산화, 에스테화, 비누화, 에테화, 황화처럼 이렇게 어떤 화시키는 이런 공정들이 있고요. 또 아마이드 형성, 응축 부각, 생명공학 기술, 자연바이오, 가수분해, 양쪽성 물질의 제조 공정, 이온 교환, 오존 분해와 같은 공정들이 있습니다. 금지되는 공정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공정들이죠.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먼저 탈색, 탈취가 금지가 되는데요. 아까 물리적 공정이 있는 종류였어요. 여기서 금지되는 탈색, 탈취의 공정은 동물 유래 성분에서 행해지는 탈색, 탈취 공정입니다. 식물에는 할 수 있어요. 다음 방사선 조사가 있고요. 설폰화라는 공정도 있습니다. 설폰화는 굉장히 중요한 금지 공정으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 공정은 주로 공업용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세제나 염료에도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만들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공정입니다. 설폰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에틸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또는 다른 알켄 옥사이드를 사용해서 하는 공정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은 화합물을 사용한 처리, 포름알데하이드를 사용한 공정 역시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수은과 포름알데하이드는 화장품의 사용이 금지된 원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두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 역시 금지되는 게 당연하겠죠? 또 유전자 변형 원료를 배합하는 공정도 금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콩이나 옥수수가 예로 들 수 있겠죠? 또 니트로스 아민류 배합 및 생성 역시 금지가 되고요. 일면 또는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 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 지속적인 1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배합하는 공정 역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가스 외의 분사제를 사용하는 공정 역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는 폴리염화 비닐, 저희 PVC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폴리염화 비닐과
폴리스티렌폼, 스티로폼이죠. 이 폴리스티렌폼을 용기와 포장에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두 가지니까 이건 꼭 외워주시면 좋겠죠? 외우라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 쉬어가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